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환율 전망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사실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건데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엇갈렸습니다. 일본은 현재 여전히 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과 금리 이야기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좋아도 너무 좋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단 중국과 같은 바스켓에 좀 담기면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어떤 큰 모멘텀이 되는 투자 지표, 결국 환율이겠죠. 우리 원화 언제쯤 1,200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위안화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엔화는 또 어떻게 되죠? 자, 오늘은요. 국내 최고 환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지오은행 변정규 전무와 함께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떠나셔야 되는데 또 저희 출연해 주셔서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 오늘 환율 얘기 이따 많이 다룰 텐데 그 앞서서 좀 몇 가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환율하면 미국은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역시 미국 국채는 국채인가 봅니다. 예, 발행하고 지금 수급들 보면 척척척 다 많이들 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소화가 됐죠. 예,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채 10년물 상황. 예, 가장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420억 달러 10년물을 네. 이게 다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소화가 됐습니다. 예. 예, 당시 그 금리가 10년물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4.1% 위였었는데요. 시장 금리가. 예, 네. 4.09%대 이렇게 전부 다 예. 420억 달러가 전부 네. 다 소화가 되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금리의 생각보다 이게 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따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증시가 더욱더 오르는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과거에도 좀 보면 4% 밑으로 떨어지면서 3.8, 3.7 레벨에서 주식시장은 더 좋아라 했고 국내 증시도 따라갔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요. 지금 미국 연준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는 없다. 이런 좀 뉘앙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무님 이렇게 되면 10년물 금리라는 게 모든 걸 반영하는데 금리 인하 쪽 기대감은 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은 그래도 배팅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상황을 본다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어떤 기관들은 최근에 연착륙까지 시나리오까지도 제외하면서 계속 좋겠다. 네. 이러한 시나리오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위험은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1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네. 보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오히려 이것도 사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고용 상황이 좋고요. 네. 물가 지표는 아직까지 빨리 떨어지지 않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또 화랑이 되다 보니까 네. 여러 연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멀어진 이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금리 인하를 또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네. 채권 금리가 네.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올해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느냐 네. 이러한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하더라도요.
과거 한 2007년 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때처럼 시장 금리가 먼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그런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죠. 특히나 지금 미국의 국채죠. 예. 미국 국채 역시 국채입니다. 예. 역시 미국채였죠. 네. 예, 네. 안전자산이고 뭐 네. 최고의 안전자산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면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금리인 건 맞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죠. 예, 예. 안전자산이고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달러는 해지 안 하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관들도. 네. 왜 그러냐면 달러 자산의 일부 뭐 변동성 해지를 위해서 네.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뭐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요새는 자국의 그런 통화뿐만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들이나 아니면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4% 이상을 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에 대한 수요가 수급이 생각보다는 센 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채권 발행에 대해서 잘 소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돈도 아주 많은 상황이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 금리가 좀 변화는 있겠지만 특히나 그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빨리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급하게 따라서 시장 금리도 변동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예. 시장에 예.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앞을 2자로도 보는 곳들이 있던데요. 전문님은 10년물 국채금리 전망도 좀 하십니까 올해? 요 레벨은? 2%면은 굉장히 지금 센 거죠. 2.3%를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뭐 떨어질까요? 만약에 올해 작년에 떨어진다면? 사실은요, 이 선물을 봤을 때, 네. 미국 국채 선물을 봤을 때, 6번이나 7번의 인하까지 점치는 그런 국채 선물로 본다면 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연말에 산타랠리가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게 금리 인하가 빨리 되면 예. 금리가 10년물이 2%면요. 실질적으로 2% 이상, 3%까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을 2번이나 3번 밟는 거 0.5%포인트 예, 인하. 네. 자이언트 스텝 인하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산타랠리가 강하게 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상반기에 보자면 여러 가지 지표가 호조로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가중될 기미가 보이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조금 더 늦어질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하반기로. 예. 그렇지만 또 이에 비해서요. 이 늦어지게 된다면 신용경색에 대한 위기도 같이 좀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은행들 상업용 부동산. 그렇죠. 네. 중소형 은행들의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그런 뇌관이 아직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뇌관들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네. 그런 뇌관이 터질 가능성도 상당히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나 이런 데 투자할 때도 상당히 그 신용에 대한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된다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3.5% 레벨 정도는 쉽게 10년물 금리가 올해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1% 이상은 내려간다고 보는 것이 네.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최고의 환율 전문가 우리 변 전문님 모셨으니까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엔화 지금 언제 강세되냐 이거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본 증시는 참 신기하게도 통화가 약세될 때 잘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돌면 이제 니케이 225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엔화 환율에 대한 관심이 큰데 BOJ 뭘 좀 언제 뭐 할까요? 앞으로 올해 엔화는 올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엔화가요. 지금 굉장히 그 전환의 그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 통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넘게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아베노미스라고 하죠. 네. 사실은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오면서 2000년대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 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아베 수상이 이제 수상이 되면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QQE라고 하는 네. 이런 양적 질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2016년에는 금리를 플러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돌립니다. 네. 그래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로 돌리고요. 장기 금리 10년물 YCC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것도 한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같이 조율하는 게 이 QQE 정책입니다. 이 QQE 정책이 올해로서 시한부 정책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 올해 끝납니까? 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1월에
BOJ의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1월 31일 네. 발표된 의사록을 보면 최근에 그 BOJ 인사들 예를 들면은 BOJ 총재라든가 부총재들이 하는 그런 언변들이 전부 다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2%의 그런 물가 상승을 달성하는 게 됐고, 거의 네. 가시권에 네. 들어왔기 예. 때문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이때까지 양적 완화의 도구로 일본의 그 ETF, 네. 그다음에 J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이제는 확실하게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 금리는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네. 엔캐리 자금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이 엔캐리 자금이 막대합니다. 네.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도 일본이거든요. 네. 예, 2위가 중국이고요. 네. 이러한 자금들, 그다음에 유럽에 나가 있는 그런 자금들, 네. 유럽의 국채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예. 일본 자금들이 이런 것들이 금리가 일본의 JGB 금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데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 매력도가 증가되고 되고 네. 그래서 에케리 자금이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엔화는 이제 거의 상단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하반기부터요. 예.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금 이제 그 고용 관련해서 임금 상승 임금 협상이 있죠. 예, 일본도. 임금 상승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싶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두적으로 예. 엔화의 그 레벨을 갖다 서포트하기 위한 구두 개입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고요. 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레벨로 좀 본다면 140은 이제 못 보게 되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올라왔어요. 사실은 네. 140 뭐 이 이렇게 해서 초반까지 한때 내려갔다가요. 네. 그게 이제 내려간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그 엔화의 크립토나이트 네. 강력한 적수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네. 미국의 금리는 높고 네. 일본 엔화는 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도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같은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엔화가 본격적으로 130엔대 달러 엔 네. 기준으로 기준으로요? 130엔대로 내려갈 수 있고요. 연말까지는 120엔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해볼게요. 중국도 뭐 7.32안 진짜 위안화 약세. 저는 중국 때문에 우리 원화도 같이 좀 동종 취급을 받아서 약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드디어 나섰고요. 공매도 뭐 금지하고 자기가 직접 주가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경기 부양, 시진핑의 주가 부양 먹힐까? 위안화는 그럼 또 어디로 갈까? 궁금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헝다가 파산을 했죠. 네. 홍콩 법원에서. 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모든 부동산 관련해서 회사들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어떤 회사가 크든 작은 네. 아니면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구제금융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바꾼 계기가 이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헝다는 파산시켜라. 그래서 최근에 컨트리 가든 벽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금융을 해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네. 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더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어떤 것들은 살리고 어떤 건 죽일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내포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이 모든 것을 다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는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지만 이 헝다의 파산 상태가 주는 시사점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더 많이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주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주가 하락 때문에 예.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정책을 크게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진행 지금 중입니다. 예, 네. 진행 중인데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채 문제가 아직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고용, 네. 그 다음에
소비 상황 이런 디플레죠, 것- 지금 예, 중국은요. 예. 완전히 디플레이션에 덫에 지금 예. 걸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순환이 되고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지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금리 떨어지는 거 보면 위안화도 이게 쉽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위안화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원화가 늘 연동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큰 기대를 못 한다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게 결과네요. 예, 네. 원화는 어떻게 될 예, 것인가. 원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중국 따라왔는데 중국이 쉽게 위안화 강세가 어렵다면 네, 지금 이제 그 위안화가 이제 달러 위안 기준으로 네. 해서 7위안, 지금 한 7.2위안까지 2위안? 올라와 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달러에 대비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것 때문에 우리 달러 원 환율도 좀 영향을 받아서 네. 지금 1,3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달러 인덱스만 보면 조금 내려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1200 보여줘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 그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로화입니다. 네. 이 유로화가 유로 경기가 안 좋고요. 최근에 그 독일의 부동산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유로의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유로화도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황만 보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달러 강세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예,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이 상대 통화인 유로화가 맥을 못 추고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유로화가. 네. 게다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좀 엔화도 강해져야 되는데 네. 금리가 올라면 엔화가 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아직도 이것을 조율하고 실제적으로 엔화가 지금 통화 정책 변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요. 음. 달러의 본격적인 약세, 네. 달러 원 환율의 1,200원대 진입은 조금 그 6월달 이후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우리가 뭐 신호 로드맵으로 좀 본다면 일본 BOJ가 먼저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걸 엔화 강세 쪽으로 돌아가는 게 순서상 좀 먼저 나오겠네요. 예. 그리고 달러가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이 깨지고 뭐 이런 수니까요. 예. 어떻게- 그래서 지금 근데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표보다 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빨리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책 당국자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그 발표에 따라서요 변동성이 많은 그러한 상황을 올해 연출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높았지만 올해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통화 정책 전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중앙은행이 연준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BOJ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연준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좀 전망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요. 올해는 그 달러원 환율은 내려가는 하방에 지금 베팅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하방이다. 예, 네. 방향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이 없어졌거든요. 네, 왜 네. 그랬냐면은 지금까지는 물가가 너무 높으면 네. 이것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달러를 강세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네.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의 제어라는 그런 목표가 그래서 없어지기 달러 약세도 올해 기조적으로 가고 네. 달러 원 환율도 한 1200 레벨로 하반기로 가면서 예. 떨어질 수 있겠다. 네, 하반기로 가면서 좀 이러한 그 달러 약세,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도 여기에 좀 올라타고 네. 그런 흐름을 저희가 기대해 보면서요. 저희 설 특집으로 우리 미지의 운영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